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사설 응급 차량들이 의료진 없이 환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송 중에 환자가 위험에 빠져도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을 위해 예정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해 열흘간 46개국 246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19 응급 차량에 탑승한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설 응급 차량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아예 의료진조차 없이 환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불법 이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사설 응급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운전기사가 직접 환자를 이송합니다. 의료진 태워서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혼자 오시게 되셨어요? 그럼 혼자 오셨어요? 먼 타 지역 병원까지 환자를 옮기는 또 다른 응급 차량. 역시 운전기사 혼자 환자를 싣더니 보호자만 태우고 이송에 나섭니다. 모두 응급구조사 같은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하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겁니다. 환자가 만약 병원으로 이송 시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의료인은 꼭 탑승해야 된다. 이유는 인건비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의료인을 태우지 않는 조건으로 이송비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 회사 측에서 의료진이 타지 않으면 조금 한 2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으로 해가지고 현장 나가서 보지 않는 이상 저희가 매일같이 그거를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 언제 긴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사설 응급차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서남대를 대신해 남원에 설립되는 공공의료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정부 관계자들이 의대 입지를 둘러보기 위해 남원을 찾았는데 지역 시민사회가 원하는 보건의료 계열 추가는 설립안에 빠져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신설 공공의대 입지로 거론되는 곳은 남원 지역 4곳입니다. 지난 2월 폐교돼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서남대 부지를 비롯해 신생마을과 남원의료원, 그리고 KTNG 원료공장입니다. 공공의대 최적지를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남원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실습을 고려해 남원의료원과 인근의 KTNG 원료공장을 면밀히 살폈고 나머지 입지들도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서남대 부지와 남원의료원은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원료공장과 CU지를 낀 신생마을은 부지 매입에 유리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답사를 토대로 오는 2022년 개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간호 등 보건 계열을 추가하는 설립안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까지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다양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규모를 키워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공공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의사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다. 정부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의 상실감을 상쇄시킬 만한 의대 설립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민주평화당 임정엽 도지사 후보가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정엽 후보는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나 한국 GM 등 기업들이 떠난 전북을 살리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임 후보는 도정 책임자의 무능을 비판한 뒤 완주 로컬푸드를 성공시킨 열정으로 전북의 생존권을 되찾겠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도지사 후보들 간의 지방선거 공약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이광석 도지사 후보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 지사 신설을 공약했고 정의당 권태용 후보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회담과 소방대원 순직에도 발빠르게 공약을 내놓는 등 정책 선거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봄날의 영화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제 저녁 개막했습니다. 열흘간 200편이 넘는 영화가 상영되고 연휴가 껴있는 만큼 가족 단위가 즐길 만한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제로 개막을 힘차게 배우 김재원과 최수빈의 사회로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3,000석 규모의 전주 돔에 세계 각국에서 온 영화인과 관객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심사위원인 배우 김상경과 류현경, 방은진 감독을 포함해 배우 안성기와 남규리 등이 참석했고 배우 구혜선과 이희준은 감독으로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제일교포의 애환을 담은 정의신 감독의 야키니쿠 드래곤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消え去るような物語なんですけど、その物語を記録したいと思って今回、焼肉ドラゴンを、韓国に持ってまいりました。多くの方に見てもらえば幸せです。 올해 영화제는 46개국 246편이 상영되며 그 어느 해보다 사전 예매율도 높아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과 영화인이 영화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늘렸는데 영화 강철비의 배우 정우성도 영화제를 찾습니다. 외진이 금방 됐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고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 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포커스 섹션에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디즈니 영화가 상영되고 버스킹존에서는 공연과 인형극 등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돼 한바탕 봄날의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는 명실공히 영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관 10주년을 맞은 전주 종합촬영소는 국내 영화의 대표적인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작년에 개봉해 680만 명의 흥행 대박을 거둔 영화 범죄도시 한 장면입니다. 촬영 배경이 된 경찰서 사무실은 실제 장소가 아닌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에 설치된 세트입니다. 이처럼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를 거쳐간 영화는 쌍화점, 최종병규활, 사도 등 총 56편에 이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야외 세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예요. 그만한 부지를 상설로 갖고 있는 영상이나 촬영소는 없어요. 이제 영화인들에게 매우 친숙해진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는 지난 2008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 세트를 설치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세트장을 갖춰 지난 10년간 국내 영화의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안에서 촬영되는 영화나 드라마들 내려올 때 그런 로케이션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우리 촬영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어떤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전주 영상위원회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이번 주말 연휴 사흘간 전주 촬영소에서 제작된 영화 6편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지 문화축제 조직위가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조직위는 전 조직위에서 일했던 직원 3명에게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2년 전 관객을 대상으로 러시아 월드컵 참관 경품을 추첨해 2명이 당첨됐지만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국악버스킹이 한옥마을에서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경기전 광장과 공영 주차장에서 국악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옥마을 내 주민들을 위해 공연 소리는 60데시벨 미만으로 유지하고 통행을 위해 지정 장소에서 공연하도록 했습니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 증세를 앓다 숨진 고 강현희 소방관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떠나는 고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강현희 소방관이 근무했던 전북 익산소방서에 연결식장이 마련됐습니다. 영정 속 아내와 인사를 나눈 남편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듬직한 맏언니 같았던 고 강현희 소방관의 허망한 죽음에 동료 직원들은 감정에 복받쳐 울먹입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껴두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시작도 못한 채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별의 순간이 새삼 아프고 또 아픕니다. 소방서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전북도는 영결식에서 고 강현희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1계급 특진시켰고 구급대원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바로잡아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식순이 끝난 뒤에도 추모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운구행렬을 지켜봤습니다. 숨진 강 소방관의 유해는 당분간 전북 군산시 추모관에 안장된 뒤 순직 처리가 이뤄지면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미국 태권도 대부로 알려진 고 이중구 사범의 추모 공간이 무주 태권도원에 마련됩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은 지난달 30일 숨진 고 이중구 사범의 추모 공간을 태권도원 태권도 박물관에 마련해 오는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범은 1956년 미국으로 건너가 상하원 의원 300여 명에게 태권도를 전수하는 등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주대학교가 개교 54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교내 JJ 아트홀에서 교직원과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이호인 총장은 대학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선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주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임실군에서는 옥정호 꽃축제가 열리고 남원 봉화산 철쭉군락은 이번 주말 만개해 관광객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흥부의 고향으로 유명한 남원 아영면에서 봉화산 철쭉제가 열렸습니다. 봉화산 철쭉은 해발 500m를 시작으로 900m까지 한 달 동안 순차적으로 개화되는데 특히 나무의 높이가 2m 이상으로 사람의 키를 훌쩍 넘겨 장관을 이룹니다. 현재 70% 이상 꽃이 핀 가운데 내일을 전후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봉화산 철쭉은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철쭉나무가 크고 아름답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요산공원 일대에서 제2회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를 엽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축제에서는 포토존과 수몰민 사진 전시전, 임실 필봉굿을 비롯해 옥정호 꽃빛 가요제, 자전거 체험 등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행사장에서는 운암면의 대표 음식인 붕어 매운탕과 빙어튀김 등 다양한 향토 먹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옥정호 일대 그 만발한 갓꽃들 실컷 구경하시고 흥미로운 체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셔서 멋진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이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완주군은 5일부터 7일까지 군청 일대에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맘껏 놀이터를 설치하고 통나무 컬링과 드론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사 앞마당에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날에 완주군청으로 놀러 오세요. 필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산과들이 오는 8월에 완공되는 부안 제3농공단지에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읍 북면농공단지에 위치한 산과들은 작물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기능성 필름을 생산하는 농자재 기업으로 부안에 특수 기능성 필름 전문 제조 공장을 신설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전북이 이번 주말 K리그 최다 연승에 도전합니다. 전북현대는 오는 5일 어린이날 전남과의 순천 원정 경기에서 이동국과 로페즈, 이재성을 투입해 K리그 기록인 10연승을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은 지난 수요일 홈에서 대구FC를 잡고 자신들이 지난 2014년 세웠던 리그 최다인 9연승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익산시가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북한팀을 초청하는 절차 이행을 본격화했습니다. 익산시는 전국체전에 북한팀을 초청하는 건의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한 데 이어 대한체육회와 체전조직위에도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운영 규정상 북한 선수단 참여가 어려울 경우
태권도 시범단이나 응원단, 유소년 축구단 참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용난에 대한 살충제 일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2달간 도내 산란계 농장 120여 곳에서 생산하는 계란에 대해 33종의 살충제 잔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8월 국내산 계란에서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이 대량 폐기되는 등 계란 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북도의 산업경제 구조 개편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전북 산업을 다각화, 고도화하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산업연구원이 맡게 되며 전북 산업의 진단과 경쟁력 분석을 통해 연말쯤 개편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유용곤충을 소득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풍뎅이와 귀뚜라미 등 곤충을 사육하는 25개 농가에 전용 세척기와 고압 멸균기, 수분 측정기 등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 농업기술센터는 곤충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선정돼 기능성 곤충 사육 지도와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현웅 예비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 전주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토론에 한 번 없는 경선으로 민주주의를 흔든 민주당을 떠나 시민 후보의 이름으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 후보는 이현웅 후보가 민주당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뒤 탈당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며 정치를 제대로 배워야 할 사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축하하는 음악회가 오늘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춘향가의 변학도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전주 마당창극이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내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가족 뮤지컬 도로시와 오즈의 친구들이 공연됩니다. 혼불 문학상 수상작인 홍도를 원작으로 한 전북 관광 브랜드 공연이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분단, 그리고 그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전시가 전주 서학동 사진관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갯벌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17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식이 오늘 부안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오늘부터 7일까지 금마 서동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3회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오늘부터 7일까지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들에서 펼쳐집니다. 고산 미소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완주 고산 미소시장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북대학교는 내일 박물관과 도서관 일원에서 견학과 체험 등 다채로운 어린이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5월 4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보통 수준의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창 21도, 전주 20도, 군산 18도 등 18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최고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